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마침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여서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댓글로 인사도 해주시라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주말 동안에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이 멜번을 방문하여서 신임 빅토리아주 총리 자신타 알란을 만나 자신타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밝혔습니다. 금요일을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축하 포옹도 해주고 덕담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자신타는 1999년 25살의 나이로 벤디고에서 빅토리아주 의회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하였습니다. 당시에 최소 제일 어린 나이에 의회에 진출한 것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타는 빅토리아주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앤드류스의 꼬봉 노릇을 하면서 특히 빅토리아주의 인프라스트럭처와 교통부에 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장관을 맡았었죠. 당연히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125빌리언 달러짜리 도심 외곽 순환 철도 공사, 서벌번 레일 루프 공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신타는 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폐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10빌리언 달러짜리 멜번 공항철도 공사 요거는 중단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타는 오늘 자신을 도와 주정부를 운영해 줄 내각을 발표합니다. 자신이 장관으로 일하던 인프라스트럭처와 교통부 장관 자리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주정부 살림을 다니엘과 함께 망가뜨린 것으로 평가되는 재무부 장관 팀 팔러스는 그냥 자리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솔직히 그나물의 그 밥이라서 딱히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연방정부가 이민법에 또 손댈 것이라고 합니다. 유학생들이 몰려온다고 하니까 특히 학생 비자에 대한 관련한 그런 규칙 많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비자 발급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기관들과 유학원 그리고 이민 대행사들에 대한 어떤 감시를 더 강화한다든가 그런 규칙을 많이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공부한다고 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일하는 상황이 조성이 되는데 그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교육기관 그러니까 비자 학교라고 우리가 주로 부르죠. 하여튼 그런 교육기관에 대한 감시가 강화가 되고 또 이런 교육기관이 유학원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맡게 되고 또 어떤 유학원들이 많이 한다는 그 학생 돌리기 여기 넣어서 커미션 받고 그 학생 빼가지고 저쪽 넣어가지고 또 커미션 받고 요런 유학생의 학생 돌리기 요 커미션 챙기는 요런 구조를 또 맡게 된다고 합니다. 이민 대행사에 대한 허가 절차도 좀 강화해서 대행사 성격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서 더 까다롭게 한다고 하고 또 임시 비자로 입국하여서 매춘 같은 성산업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없던 문제가 발생해서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는 있었고 나름 답을 냈는데 늘 똑같은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늘 같은 문제에 늘 같은 답을 내놓고 있는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이쯤 되나요? AC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보육 비용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호주의 각 가정이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보육 비용이 순소득에서 16%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OECD 평균이 9%라고 하니까 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느껴집니다. 보고서에 있는 다른 내용 중 하나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그러니까 거의 팬데믹 상황을 많이 포함하는 그 기간 사이에 대형 보육시설에 대해서 학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이 무려 27%나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가 차일드 케어 시설이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비를 제한하는 정책 실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보면 딱히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나름 솔루션이라고 제시한 것이 있었는데
정부 지원 확대하는 거, 그리고 각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뭐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원 확대는 계속 발표되고 있고 감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거 더 시게 해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효과가 어떨지는 눈에 선합니다. 기왕 그럴 거 직장마다 뭐 매딘 이상 사업장은 다가서 의무 설치 뭐 이런 거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이 모자라서 그것도 어렵긴 하겠다. AFL 그랜드 파이널이 있었습니다. 10만 관중이 MCG에서 모여가지고 응원을 했죠. 이 그랜드 파이널 콜링우드하고 브리스베인이 맞붙었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를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몇 년 새 가장 재미난 결승전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콜링우드가 90대 86 한 골 내 격차로 브리스베인에 승리하여서 올해 우승컵 가져갔습니다. 한 골 넣으면 6점이죠. 4점 차. 야, 1분 30초 남겨놓고 브리스베인이 한 골 또 따라가서 86점이 돼가지고 1분 30초 내에 한 골 넣으면 브리스베인이 역전 우승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콜링우드가 잘 지켰습니다. 멜번에서 AFL을 하였다면 어제 시드니에서는 NRL 그랜드 파이널이 있었습니다. 8만 2천여 명 관중이 모여서 아코르 스테디움 하여튼 뭐 호브시베이에 있는데 올림픽 파크 안에 있는데 뭐 계속 이름이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이제는 하여튼 거기서 했습니다. 여기서는 시즌 1위 차지했던 펜리스하고 시즌 2위 차지했던 브리스베인이 맞붙었습니다. 브리스베인은 후반 들어서 24대 8까지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야 이거 우승하겠네 뭐 그런 생각도 보였는데 결승전 단골이죠. 펜리스가 역시 저력이 대단했습니다. 연달아서 트라이 3개 기록하면서 경기 1분 30초 뭐 그 정도 남기고 경기를 뒤집어가지고 26대 24 이렇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브리스베인에 있는 클럽들 두 군데가 AFL과 NRL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우승하지 않겠나 내지는 둘 다 우승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브리스베인 사시는 분을 기대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동네 팀들에게 양보를 하였습니다. 하여튼 간만에 두 그랜드 파이널 모두 참 재밌는 경기였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신타 알란이 새로운 빅토리아주 총리직을 맡았지만 딱히 변할 것은 없다. 이번 이민법 변경은 교육기관과 유학원에 대한 감시가 주된 내용이다. 애들 키우면서 드는 비용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정부는 딱히 대책이 없다. AFL이나 NRL이나 진짜 오랜만에 결승다운 결승전을 치러내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